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원 수학2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정입니다. 자, 이제 2부의 시작입니다. 1부까지는 우리 13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2부는 14번부터 시작입니다. 객관식이 15번까지잖아요. 14번, 15번 하면 객관식에서 그래도 최고난도 문항 2개부터 시작이니까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전체 강좌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필요한 문항들만 찾아서 선별적으로 강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14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들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보통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고난도 문항으로 하나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풀어봤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텐데, 물론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겠죠. 가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스몰 fx를 보고 이 정적분이거든요.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이니? 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얘는 라지 fx, 라지 fs죠. 여기에 x를 넣고 t를 넣고 빼는 거니까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s입니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당연히 라지 fx는 4차 함수겠죠. 4분의 1 x의 4제곱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방정식이야. 얘가 0이 된대요. 라지 fx에서 라지 ft를 뺀 것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얘입니다. 아, 라지 fx랑 라지 ft랑 같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새로운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느낌 오죠? 뭐라는 이야기니? y는 라지 fx, 4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ft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y는 라지 fx, 얘는 4차 함수예요. 얘는 뭐니? t에 대한 4차 함수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t는 변하는 거야. t가 어떤 값이 땅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얘는 상수가 되는 거죠. t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t의 값이 하나 땅 주어지는 순간 y는 ft, t에서의 함수값이 들어가면서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때 교점의 개수 몇 개니?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가도록 하죠. 비교. 어차피 우리가 학력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비교. fx는 t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fx는 ft라는 애가 있어요. 얘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왼쪽에 있는 건 y는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y는 t라는 직선에서 얘들의 이제 교점을 판단해 볼 겁니다. 교점의 개수. 오른쪽에서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f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거예요. 여기에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하자. 무슨 말이니?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조금 간단하게 fx를 3차 함수로 가져가겠습니다.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 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fx입니다. y는 t라는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야. t가 변하죠. t가 변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그러면 gt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야.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변해요. gt가 불연속이 돼요. 불연속이 되는 순간 언제? 극소값, 극대값 지나는 이 두 순간이야. 만약 극소값 얘를 t는 알파라고 합시다. t가 알파일 때 얘가 t가 베타일 때야. 결국에는 얘는 극소값과 극대값이 얘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변하니? 얘가 t축이야. t가 알파일 때, t가 베타일 때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맞지? 알파보다 작을 때에는 교점의 개수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함수값이 계속 1이에요. 얘가 1이야. 근데 알파 1 때에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짜잔 얘가 2죠.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 몇 개? 3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극대값에서도 똑같은 상황, 얘가 y는 gt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2번 있고요. y는 gt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도 2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x좌표가 t일 때, 그때 곡선 위의 점의 좌표가 t, ft가 됩니다. y는 ft라는 건 이런 거야. y는 ft. x좌표가 t인 곳에서 곡선 위의 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빵 긋는 거죠. 선생님 t가 변해요. 곡선 위의 점이 따라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도 따라 변하겠죠. 교점의 개수 언제 변하니? 선생님 이때 변하는 거 맞네요. 극소값 지날 때. 맞지. 그리고 극대값 지날 때. 맞아요. 근데 얘는 말이야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이 4개 있어요. 왜? 얘는 극소값이 ft가 되는 그런 t의 값이니까 하나, 둘. 마찬가지로 얘도 극대값이 ft가 되는 순간 t니까 2개 있는 거야. 이때 교점의 x좌표죠. 얘를 알파1, 교점의 x좌표 알파2, 교점의 x좌표 알파3, 교점의 x좌표 알파4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t의 값이 따라서 교점의 수가 변합니다. 알파1보다 작을 때 계속 교점이 하나 있었어요. 얘가 알파1이야. 근데 t가 알파1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가 되고요. 알파1보다 커지면 교점이 3개가 되지. 맞아요? 근데 교점이 2개가 되었다가 3개, 또 2개가 되었다가 3개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2일 때는 2, 알파3일 때도 2, 알파4일 때도 2, 알파4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1, 얘가 y는 gt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4번 있어요.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다릅니다. 이 상황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학력평가에서 이 문제 이미 맞췄든 틀렸든 끝났어요. 혹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했고, 당연히 이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겠죠. 문제 풉니다. 자, 보기 기억부터 시작. 기억. fx가 3차 함수에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아니야. 그래프 개형 그리라는 이야기야. fx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0에서 만나고요. 1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x는 0에서 접하고 x는 1에서 뚫고 올라가는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럼 라지 fx 그릴 수 있나? 그릴 수 있죠.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그러면 그 원래 함수 라지 fx의 증가함수를 알 수 있다. x는 0, 1 경계로, x는 1, 1 경계로 y는 라지 fx 그려보세요.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합니다. 얘가 y는 라지 fx죠. x는 1에서만 그 값을 하나 가져요. 맞아? 됐지? 근데 g를 물었네요. 무슨 말이니? t자리 1 넣은 거야. 그러니까 라지 fx랑 라지 f1이랑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x 몇 개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x가 1일 때 짜잔 얘가 y는 라지 f1이니까 교점 한 개 있어요. 됐어요? 교점이 하나 있으니까 g1은 1이다. 기억 참이네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fx는 0.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 그럼 이렇게 생긴 거네. 얘는 x축이랑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y는 fx. 그럼 라지 fx를 그리면 그 값이 3개 생기겠지. 알파에서, 베타에서, 감마에서. 물론
그래프의 개형 라지 fx. y는 라지 fx라는 애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크게 세 가지일 거야. 왼쪽이 많이 내려온 애가 있을 수 있고,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애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 형태로 W자모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맞지? 근데 뭐라고 했니?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애 존재하니? 이렇게 묻는 거야. 교점의 개수 3개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 3개가 되는 순간. 오케이, 맞네요. 얘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 존재하고요. 얘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 존재합니다. 니은 참이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참이에요. 이제 마지막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디귿입니다. 디귿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디귿을 풀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뭐 통계적으로 디귿이 참인 경우가 많았다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은 참이야. 디귿은 몰라?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을 찍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비율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번 문제는 디귿은 거짓입니다. 뭐 수능 출제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통계를 믿는 것은 또 불안하다. 어쨌든 찍을 거면 2분의 1 확률에서 디귿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t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t입니다. 극한값이고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야. 근데 결국에 gt라는 애가 이 교점의 개수잖아요. 교점의 개수. 방금 해봐서 알지만 교점이 5개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많아봤자 최대 4개입니다. 왜? 4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럼 얘가 더해서 6이 되려고 하면 얘는 4 더하기 2가 6이 되거나, 혹은 얘가 3 더하기 3이 되거나, 혹은 2 더하기 4가 되거나, 사실 경우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겠네요. 극한값이 4일 때 함수값이 2, 극한값이 3일 때 함수값이 3, 극한값이 2일 때 함수값이 4, 뭐 요런 경우들. 저런 경우들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만약에 얘가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교점 아무리 그어봤자 2개밖에 안 생기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할 리가 없지.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케이스 2가지만 체크하면 되겠다. 첫 번째 케이스, 극소값이 서로 다를 때. 자, 두 번째 케이스,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2가지 따집니다. 됐죠? 이 2가지만 따지면 되겠지. 뭐 왼쪽이 더 많이 내려온 경우 얘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 지금 내가 그린 4차 함수는 y는 라지 fx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gt잖아, gt. 그래서 gt를 한번 찾아봅니다. 선생님, 여기에 딱 그으면 그때는 gt가 1이네요. 교점의 개수 하나. 조금 더 위에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2개네요. 조금 더 위에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3개고, 조금 더 위에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4개고, 조금 더 위에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3개고, 조금 더 위에 그으면 교점의 개수가 2개예요. 됐지? 나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더하는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 근데 더해서 6이 돼야 되거든. 더해서 6이 된 애들, 이웃한 애들만 보면 되죠. 더해서 6이 된 애는 없네요. 삑!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이 경우겠네. 교점의 개수가 2, 교점의 개수가 4, 교점의 개수가 3, 교점의 개수가 2. 보여요? 빙고! 찾았습니다. 극소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극소값을 지나면서 x축이랑 평행하게 짠 그으면 그때 교점의 개수가 2예요. 함수값 g, b가 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t가 b에 가까워질 때 그때는 교점의 개수 몇 개니? 4개야. 그러니까 더하면 6인 거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b의 값이 0과 3밖에 없습니다. 아, 얘가 0, 얘가 3 이라는 이야기구나. 됐지? 물론 라지 fx를 인수 정의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칭성이 있잖니? 여기 가운데 극값을 갖는 게 2분의 3일 때니까 그냥 스몰 fx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언제 극값을 갖니? 0에서 극값을 가져요. x. 2분의 3에서 극값 가져요. x-2분의 3. 3에서 극값 가져요. x-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되니? 그러면 이제 f4의 값을 구하세요. f4는 계산 간단하죠. f4는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10이네요. 에이, 얘는 12라고 했어. 10이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상황을 이해하기만 하면 계산 과정은 별로 없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보면서 교점의 개수 세는 거 그냥 산수고요. 근데 이제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 뭐 저 정도에 좀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통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최고난도 문항 15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예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두 자연수 P와 Q에 대해서 PQ는 자연수래. SN이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P 곱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예요. 근데 P와 Q는 자연수야. 지금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인 15번을 도전하는 정도의 친구라면 N에 대한 2차식이 주어졌을 때 SN을 보고 AN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A1 따로 놀죠. A1은 S1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AN 언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나면 뒤에 있는 상수항 얘는 첫째 항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제2항부터는 마지막에 있는 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맞지? 그래서 앞에 있는 2차항과 1차항 얘가 뒤에 있는 제2항부터의 AN 일반항을 결정을 하고요. 결국에 제2항부터는 얘가 등차 수열이야.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차항 계수의 절반인 2배인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알아두면 좋죠. 모르면 이제 유도해야 되는 거고. 우선 이런 상황들은 생각 아직 문제에 써먹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박스 안 해. 이걸 이해 못해서 이제 문제가 어려웠던 거지. 위에 있는 SN 이건 너무나 쉬워요. 이건 최고난도 문항에서 나올 만한 소재거리가 아니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자연수 I와 J에 대해서 I와 J가 다르면 그때 제 I항까지 합, 제 J항까지 합, 합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함수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맞지? 근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뿐이야. 빙고. 수열은 말이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함수죠, 함수. 그래서 항상 등차 수열을 함수의 관점으로 봐야 돼.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 등차 수열의 합, SN은 2차 함수야.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일 뿐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조건 이걸 만족하는 P 중에서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끊었어요.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스텝 1 해석할게요. 제 강좌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 만약에 상황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일 간단한 상황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P는 자연수긴 해요. 근데 그 P 중에서 최소값을 P1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P가 1은 아닐 것 같아. 맞지? 1일 때 한번 생각해봐. P가 1이면 어떻게 되니? P가 1이면 SN은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입니다. 함수로 한번 생각해볼까?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q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이 있죠. 어디에? x는 18. x는 18. 얘가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18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그때 함수값이 어떨까? 당연히 같겠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1 17일 때랑 19일 때랑 똑같겠지.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16일 때랑 20일 때랑 똑같겠지. 맞아? 근데 함수값이 같아지는 높이가 서로 같은 점들 얘가 자연수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P가 1이 안 되는 거야.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2가 들어갔어요. 느낌 느낌 오죠? 2n제곱 마이너스 36n 얘를 보고 대칭축 찾는 거야. 됐다. 한번 대입해보니까 느낌 오네. fx는 px의 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q입니다. p가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근데 대칭축은 어디에 있니?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러니까 얘가 2p분의 36이에요. 그래서 p에 1을 넣었더니 대칭축이 18이 되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자연수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은 애들 존재하더라는 거지.
선생님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항상 함수값이 같은 애들 존재하잖아요. 맞죠? 모든 실수에서는 그렇지.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면 2차 함수에서 구멍 여기에서 땅땅땅땅 함수값들만 찍혀있는 애들이잖아.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갑시다. P가 1이면 되나? 1이면 안 돼. 2면 되나? 2면 대칭축이 9. 아예 얘 자연수 되면 안 돼. 얘가 자연수가 되면 안 돼. 그럼 2도 안 돼. 느낌 오지? 3도 안 돼. 선생님, 얘가 P분의 18이니까 그러면 18의 양의 약수면 안 되겠네요. 맞지? 그럼 4면 되나? 4여도 안 돼요. 왜? 4가 되면 얘가 2분의 9잖아. 2분의 9, 4.5. 4.5. 짠! 대칭하면 4일 때랑 5일 때랑. 얘가 자연수뿐만 아니라 얘가 2분의 자연수. 0.5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4도 안 됩니다. 5가 되면 빙고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P1 얘가 5인 걸 찾았어요. 물론 조금 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6도 안 됩니다. 그지? 9도 안 되지. 12도 안 됩니다. 이런 애도 안 되겠지. 근데 우선 최소가 되는 애는 5인 걸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 다 한 거야 이제.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그때 P1이 P라고 했으니까 SN은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예요. 이제 SN을 보고 A1, A2, A3, A4, A5, A6 찾아갑니다. 불러보세요. A1은 S1이랑 같아요. 1 넣었어. 얼마니? 마이너스 31 더하기 Q입니다. 근데 제2랑은 따로 놀지만 제2항부터 쭉 얘는 일반항 AN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다고 했죠. SN 빼기 SN-1 맞아? 그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얘는 SN 빼기 SN-1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10인 등차수열 나와요. 10n. 뒤에 있는 애는 상관없어? 얘들 더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31 더해서 개수 마이너스 31 나오게 이렇게. 혹시 모르시면 수능 특강 수능 개념 보셔야 되겠죠. 자, 제2항부터는 일반항 찾았습니다. 제2항 얼마니? 2 넣었어요. 마이너스 21입니다. 3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1. 4 넣었어요. 마이너스 1. 5 넣었습니다. 플러스 9. 6 넣었습니다. 플러스 19. 땡땡땡땡. 10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스텝 2. 상황 해석했어요. 자, 이제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AK가 누구? A1. 얘는 마이너스 31 더하기 Q거든요. 얘보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더 작아지는 애가 딱 3개만 있도록 하래. 이걸 만족하는 애는 3개만 있도록 하래.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제일 작은 애, 제4항이네요. 절대값 씌우면 1. 절대값 씌우면 9. 절대값 씌우면 11. 아, 얘는 제3항과 제4항과 제5항만 만족을 해야 돼. 얘는 돼. 얘도 돼. 얘도 돼. 근데 나머지 애들은 안 돼야 돼. 이런 거야. 됐니? 그러면 이 A1, 1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A1은 절대값 씌웠어요. 11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19보다는 어때야 돼? 19이면 돼야 안 돼? 19여도 되지. 19가 작거나 같아야 돼. A1이 얘가 19보다는 작거나 같고 11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1 더하기 Q입니다. 그러면 Q의 범위 나오죠? Q의 범위는 31 더했어요. 42보다는 커야 되고요. 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죠. 누구니? 43, 44 연속한 자연수입니다. 어디까지? 50까지 몇 개? 8개예요. 얘들도 할 수 있나? 등차수의 합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더하면 93, 더하면 93. 43과 50을 더해 얘가 4개 있는 거랑 같아. 그럼 93 곱하기 4니까 정답이 372가 됩니다. 마지막 43부터 50까지 이 8개를 더하는 것, 이건 뭐 산수니까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포인트, 2차 함수의 내칭성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성, 이런 부분들은 좋아. 2차 함수의 대칭성 평가에서 굉장히 좋아라는 소재, 요새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칭성을 보면서 이걸 만족하는 P는 1, 2, 3, 4가 안 돼? 5가 처음으로 되는구나. 그럼 5가 들어가고 하면 SN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첫째 항 따로 제2항부터 등차 수열. 근데 절대값이었을 때 제일 작은 애 3개. 얘만 되도록 조건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2개 해결했고요. 뭐 생각보다 14번, 15번 계산이 어렵진 않았죠.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기분이 좋네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96이 있습니다. 밑에 4분의 1이 있어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빼기로 바꾸면 되겠죠.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9.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밑이 서로 같아져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96 빼기 뒤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으로 고치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분의 96입니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2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5네요. 이렇게 이제 로그의 뺄셈으로 생각을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고쳐도 돼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96은 말이야.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2에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5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이야.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이라며. 그러니까 5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에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이니까 5예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죠. 로그의 덧셈과 뺄셈 간단한 로그의 계산 출제빈도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유형은 지수 법칙을 이용한 단순 계산 문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단순 계산 문제, 얘들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치? 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함수 fx는 3차 함수예요. 근데 3차 함수가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값 구해보세요. 굉장히 쉽다, 그치? f'x는 미분했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근데 f'3이 0이에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그 값을 2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x는 3에서 극소값 가져요. 언제 극대값 갖니? 그때 극대값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지. 3 대입했습니다. f'3은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9네요. 자, 이제는 fx와 f'x가 완성됐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0이고요. 미분했으니까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3으로 묶어내고 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네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같습니다. f 마이너스 1 구해보세요.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0 정답 15네요. 3차 함수에서 극값 구하는 것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갔어. 시그마의 성질이네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호. 절대값과 시그마. 절대값이라는 건 말이야.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야.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런데 이 기호라는 건 표현하기에 효율적이죠. 강의하는 저 같은 사람이 혹은 책을 쓰는 사람이 설명하는 사람이 편하려고 만들어낸 기호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하지 않다. 풀어서 보면 보입니다. 풀어서 보면 느껴져요. 갑시다. K가 1부터 6까지 변해요. K가 1부터 6까지 변해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6 넣었더니 7의 제곱까지입니다. 빼. K의 1부터 5까지야. 1 넣었더니 0의 제곱. 2 넣었더니 1의 제곱. 땡땡땡 5 넣었더니 4의 제곱까지예요.
2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2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없어집니다. 앞에 누가 남았니?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남았고요. 뒤에는 0의 제곱 신경 쓸 필요 없고 1의 제곱 얘만 남았네요. 여기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산수야 그냥 할 수 있겠지. 25 더하기 36 더하기 49 여기에서 1을 빼는 거지. 앞에 있는 거 85 더하기 25입니다. 110이죠. 110에서 1을 빼니까 정답 109가 돼요. 시그마의 성질 이런 거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냥 다 풀어 싸웠어요. 풀어 적어보니까 보이네요. 요즘에 이제 평가에서 이런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는 게 두 문항이 있죠. 풀어 적어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얘를 굳이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굳이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요. 범위, 시작과 끝이 같거나 혹은 함수가 같거나 범위가 같거나 함수가 같거나 1부터 6까지 1부터 5까지 다르죠. 함수가 다르죠. 함수 다르고 범위 다르면 못 합칩니다. 끝. 간단하게 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는 같게 만들어줘야죠. 범위를 같게 만들까요? 봐봐. K가 1부터 5까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6 넣었을 때 7의 제곱은 빼고 7의 제곱을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는 바꿀 수 있어. 뒤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와우, 범위가 같으니까 얘를 하나의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앞에 있는 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입니다. 빼요. 뒤에 있는 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입니다. 아, 이렇게. K제곱 없어져. 플러스 1 없어져. 4K네요. 간단해졌습니다. 7의 제곱 49에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이렇게 된 거죠.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야. 2분의 5 곱하기 6 하셔도 되고요. 1, 2, 3, 4, 5 더하는 거면 가운데 있는 3이 5개 있는 거랑 같아. 얘가 15지. 그럼 60 더하기 49에서 얘가 109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통일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위와 같이 전개하는 것도 아래와 같이 풀어내는 것도 뭐 둘 다 간단하니까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9번입니다. 물체의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요. 물체의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미적분이 실생활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 문항씩은 출제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VT 함수의 그래프만 잘 이해한다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속도 함수가 주어져요. 그럼 속도 함수로부터 가속도, 위치 얘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되고 근데 적분하고 나면 적분상수 C 얘는 처음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 맞지? 근데 위치의 변화량을 묻기보다는 결국에 묻고 있는 건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상황 이해하고 가죠. VT는 인수분해가 돼요. 3차항과 1차항밖에 없으니까 쉬워. VT는 4t를 묶어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 t제곱 마이너스 12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4t에 얘는 t 플러스 2루트 3과 t 마이너스 2루트 3이 됩니다. 지금 속도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t축과 만나는 순간 3번 있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그리고 또 언제? 0일 때. 또 2루트 3일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예요. 근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축의 왼쪽에는 그래프 안 나타납니다. 그치? 얘는 이렇게 생길 테지만 그래프 없어요. 0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vt예요. 처음에는 속도의 보호가 마이너스이다가 나중에 속도의 보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속도의 보호가 결정하는 건 뭐니? 점의 운동 방향.
점의 운동 방향은 단 한 번 바뀝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풀어내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물체 운동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한 번 바뀌고 있어요. 점의 운동 방향이 단 한 번 바뀐다. 언제? t가 2루트 3일 때. 됐지? 근데 뭐라고 했니? 가속도가 0일 때 t의 값을 k라고 하자. 상황은 이해했고 스텝 2, 두 번째. 가속도 함수는 말이야.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야. at라고 쓸게요. 12t의 제곱 마이너스 48.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12를 묶어내면 t제곱 빼기 4니까 12배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양수인 t 하나 나오네요. t가 2일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속도 함수가 지금 3차 함수야. 근데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거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때 언제? t가 2일 때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3차 함수에서 비례관계를 아는 친구였다면 물론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졌을 겁니다. 1대 루트 3 이런 비율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계산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되니? t가 0일 때부터 이제 t가 2일 때까지야. 그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넓이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스텝 3. t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t/dt야. 속력을 적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호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 얘 절대값이어서 적분해주세요. 지금 t축 아래에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부호를 바꿔야지. 마이너스 vt를 적분할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48t dt. 얘만 이제 계산하면 정답 나오는 거죠.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t의 4제곱 플러스 24t의 제곱 0부터 2까지야. 2만 나오면 끝.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24 곱하기 4 96이에요. 정답 80입니다. 물체의 운동 수능에서도 반드시 한 문항 출제가 될 겁니다.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너무나 중요해요.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 이제 단답형 4점짜리 마지막 세 문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와, fx가 한둘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 함수값도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 최대값 구하래. 그럼 함수값이 여러 개 나오거나 혹은 함수값의 범위가 나오거나 그렇겠죠. 스텝 1. fx는 말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g는 해요. 2차항 몰라, 1차항 몰라, 상수항 몰라. 조건가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1.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근데 극한을 추적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한번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x의 0을 삑 대입해 봤더니 역시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값이 있어야 되네.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분자의 극한값이 0이어야 됩니다.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절대값 fx 빼기 1 얘가 0이어야 돼. 근데 fx는 3차 함수잖아요. 모든 점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뭘 찾았니? f0이 1이라는 거 찾았어요. 아, fx는 말이야. 2차항은 몰라요. 1차항도 몰라요. 상수항은 알아요. 이런 거지. 근데 조건과는 끝난 건가? 끝난 게 아닙니다.
0분의 0꼴에서는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 이건 스텝 1 한 번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자, 스텝 2. fx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1 빼면서 상수항 없어지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값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얘가 극한값이 있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더. 극한값이 있대. 선생님 x 약분하고 싶네요. 약분이 안 되지. 위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미분계수의 정의로 갑니다. 극한에서 말이야.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걔가 서로 같은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있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그 극한값이 서로 같은 거야. 알파 알파로.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테크닉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3차 함수인데요. 얘가 0 이상이면 그대로 튀어나와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겠지. 근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을 거야.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절대값 안에 두 개가 곱해져 있었는데요. 각각을 꺼내서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어요.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빙고! 이렇게 오고 나면 좋은 이유가 뭐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그냥 x가 돼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다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그냥 튀어나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이제는 0 넣었을 때 얘가 절대값 b가 되겠지. 약분하고 나면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되겠지. 얘가 서로 같아야 돼. 빙고! b가 0이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b가 0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b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3차 함수가 지금 0,1을 지나요. 3차 함수가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근데 이때 x의 1차항의 개수니까 f'0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f'0 얘가 b잖아. 그러니까 그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3차 함수라는 이야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딱 봤어. 모양이 복잡하긴 한데 0분의 0 꼴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보면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 자체를 그냥 절대값 얘를 gx라고 해봐. 그럼 g0이 0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gx 빼기 g0이니까 얘는 g'0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요? 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요. 아래를 얼만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g'0이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 b가 0이구나.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 정의를 알면.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다로 갑니다. 스텝 3. 이건 쉽죠? 스텝 3. x 곱하기 fx가 이제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b가 0 상수항이 1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뭔가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하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요. x에 대한 4차 한 부등식에 있죠.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xx 없어지고 플러스 4x의 제곱.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x제곱을 묶어내죠.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뭐 4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x제곱이라는 항상 0 이상이야. 곱해서 0 이상이 되려면 뒤에 있는 애가 0 이상이면 되겠지.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하면 돼요. 아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까 a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사이구나. a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1인데 a의 범위가 나온 거야. 뭘 구하라고요? f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요. f5는 125 더하기 25a 더하기 1입니다. 근데 a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니? 4일 때죠. a에 4를 넣으면 그때가 최대값이야. 얘는 226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 226이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조건가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조건가만 해석을 하고 나면 문제는 끝. 한 90%는 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가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갑니다. 한번 써먹었어요. 근데 항상 0분의 0꼴에서 분자가 0으로 가. 그게 끝이 아니야. 넣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넣고 나서 생각했더니 x가 0일 때 극한합이 있어야 돼. 그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쪼개서 보니까 b가 0이어야 돼. 1차 항이 없어요. 그러면 2차 항의 개수만 모르는 거네. 조건 나로 갔더니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a의 범위가 나오니까 f5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때 최대값 a가 4일 때 최대값 226 되겠네요.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 좋아요. 요즘 트렌드는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계산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느낌은 좀 없어요. 그래도 발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상황,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죠. 개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얘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선 위에 두 점이 주어져서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출문제들 많죠?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습.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예요. 그런 직선 L1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2라는 건 말이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직각삼각형을 그려 생각.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비율이 1대2라는 이야기야. 아, 여기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2a인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그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5a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면 직선 위에 두 점 a와 b가 주어져 있어요. 선분 a, b의 길이로부터 x좌표 얼만큼 차이 나는지 y좌표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역으로 찾아낼 수 있다. 되겠죠?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분수일 때 뭐 이런 것들도 연습하셔야죠. 마이너스 3분의 1. 쭉 L2라는 애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봤더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 비율이 3대1입니다. 이거 돼요? 물론 오른쪽으로 3a 갈 만큼 아래로 a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만 길이 b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을 때 3분의 2b의 길이 얘는 빗변이죠. 얘가 루트 10a가 되는 것 자연스럽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됐지? 문제 풀러갑니다.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의 x제곱 빼 마이너스 1 이렇게 x 0, 0 넣었을 때 둘 다 0 넣으면 얘는 0,0 얘도 0,0 아 0,0 원점을 지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점 A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 하나와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선분 OA 대
3분의 5b의 길이. 얘가 루트 3대 루트 19입니다. 이 표현이 좋았어. 이 표현이 좋았어.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짜잔. 보이죠?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쫙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렸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루트 3분의 1이겠지요. 근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3분 OA, 3분 AB, 3분 O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했니? OA와 OB 얘들 두 개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뭘 구하래? 3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래. 스텝 1. 얘가 루트 19인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길이 B가 주어져 있잖아. 얘를 뚝 떼어서 한번 생각해봐. A, O, B예요. OA의 길이 얘를 루트 3K라고 해볼까요? 비례상수 K 썼습니다. K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3분의 5B의 길이 얘가 루트 19K래요. 무리수 지저분한데 도대체 이걸 왜 줬을까?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루트 3 대 루트 19입니다. 제곱하면 19, 제곱하면 3이야. 제곱하면 16 나와야 되겠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3분의 AB의 길이 얘가 4K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3분의 AB의 길이 얘가 4K입니다. K는 양수예요. K값 구하면 끝이야. K값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니? 점 A의 좌표를, 점 B의 좌표를 K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아까 했잖아.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 좌표 설정할 수 있다며. 비율 가지고 오는 거죠. 생각. 직각삼각형 짠 쪼갰어요. 돼? 직각삼각형 쫙 쪼갰어. 그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잖아?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0도 6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도 비율이 루트 3 대 1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특수각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2대 루트 3. 2K. 2 루트 3K. 이렇게 온 거예요. 돼요? 1대 2대 루트 3.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직각삼각형 짠 그려서 생각하면 여기 60도 되겠죠. 근데 선분 OA의 길이를 압니다. 선분 OA의 길이를 아니까 여기가 루트 3K예요. 똑같아? 이번엔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K와 그리고 여기 2분의 3K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스텝 1에서부터 이제는 길이들 전부 다 표현했습니다. 점 A의 좌표, 점 B의 좌표까지 찾을 수 있으면 굿!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점 A의 좌표. 왼쪽으로 2분의 루트 3K만큼 갔어요. 위로 2분의 3K만큼 갔습니다. 얘가 점 A의 좌표예요. 자, 점 B의 좌표. 점 A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돼. 점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루트 3K만큼 갔어요. 오른쪽으로 2루트 3K만큼.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였던 것에 플러스 2루트 3K. 얘가 X좌표. Y좌표는 2분의 3K에 2K가 더해졌습니다.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분수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야. 얘도 2분의라고 표현하면 2분의 4루트 3K겠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루트 3K, Y좌표는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7K가 되겠지요. 얘가 점 B의 좌표입니다. 자, 점 A의 좌표와 점 B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 길이에서부터 좌표 설정하는 것까지 너무 중요한 주제. 많이 연습했습니다. 계산 좀 지저분하지만. 자, 이제 스텝 2로 가요. 스텝 2. 점 A랑 점 B가 이젠 직선 위에 있다는 거 써먹었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어요. 점 A 라는 애가 얘를 fx라고 할까요?
얘를 gx라고 할게요. 점 A는 fx 위의 점입니다. y는 fx. 점 B는 y는 gx 위의 점입니다. 대입해 보세요. 점 A, f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A에 이렇게 쓸까요? 2분의 3k는 A의 루트 3k 제곱 빼기 1이네요. 하나 차였고, 자, 점 B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7k는 A의 2분의 3 루트 3 k제곱 빼기 1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니? k야. k만 구하고 나면 정답은 뭐라고 했어요? 정답은 4k라고 했잖니. 4k, 얘가 정답이야. k의 값만 구하면 끝이야. 당연히 지수에 있는 애들 없애야 되겠지. 넘겨요. a의 루트 3k 제곱은 얘는 2분의 3k 더하기 1이에요. a의 2분의 3 루트 3 k 제곱은 얘는 2분의 7k 더하기 1입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지수랑 여기 있는 지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수가 2분의 3제곱이 됐잖아. 그럼 위에 있는 애는 얘는 세제곱을 할 거고, 세제곱. 그럼 아래에 있는 애는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좌변이 똑같아질 테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를 세제곱하면 지수가 3 루트 3k 제곱 될 거 아니야. 아래에 있는 거 제곱하면 지수가 3 루트 3k 제곱 될 거 아니야. 좌변이 똑같아진다고요. 그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와우! 2분의 3k 더하기 1의 세제곱과 2분의 7k 더하기 1의 제곱이 같습니다. 봐봐. k는 자연수거나 아니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뭐 이런 애들 거 아니야. 얘를 딱 보는 순간 수능을 풀어내는 친구들이라면, 수능에서 4점짜리 고난도 문항에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k에 2가 들어가면, k가 2가 들어가면 그럼 4의 세제곱 되고요. k에 2가 들어가면 8의 제곱 되고요. 빙고! k가 2네요. 답이 8이네요. 지저분한 2차 방정식, 지저분한 3차 방정식, 뭐 2차가 지저분할 리 없지만 지저분한 3차 방정식 이런 거 안 풀고 이 정도 감각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방정식 풀어야죠. 세제곱 합니다. 8분의 27k의 세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4분의 9의 3배. 그래서 4분의 27k 제곱. 2분의 9k 더하기 1은 4분의 49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1입니다. 1랑 1 없어지죠. k가 양수잖아. k가 양수니까 k 나눠버려요. k 하나 나눕니다. 8분의 27k 제곱 플러스 4분의 27k 플러스 2분의 9는 4분의 49k 더하기 7이에요. 8배 하면서 넘길게요. 되나? 8배 하면서 넘길게요. 27k 제곱 1차 항 넘어오면 4분의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44k입니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1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되고 8배 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해야 돼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1이랑 27 되나? 44니까 54 만들면 되겠다. 여기 2 있고 여기 10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54랑 10이니까 위에 마이너스 아래 플러스 되면서 k가 2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7분의 10이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k가 2니까 정답 얼마? 8입니다. 이렇게. 답은 8. 근데 시험 현장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뭔가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 풀었을 거라는 생각.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뭔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위에서 뭔가 계산이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헤매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복잡한 2차 방정식을 좀 피할 수 있게 이 정도 숫자에 대한 감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22번이네요. 앞에서 풀었던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처럼 얘도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건이 좀 낯설죠,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 좋아하네요. fx는
x의 4제곱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능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극값이 하나, 극소값 하나 있는 애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극값이 하나 있는 거야. 극값이 3개 있는 건요, 케이스가 크게 3가지입니다. 맞지? 왼쪽이 많이 내려온 것,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것. 그러니까 극소값이 서로 다른 게 2가지 있고요. 그 다음 극소값이 서로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4가지. 맞지?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 하나. 그 다음 극값이 3개 있는 형태들은 왼쪽이 많이 내려온 것, 오른쪽이 많이 내려온 것,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 대칭인 것.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실수 t에 대하여 새로운 함수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야. 그러니까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t의 왼쪽에서 최소값을 m1이라고 하자. 얘는 t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까지니까 t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를 경계로 오른쪽에서 그때 최소값을 m2라고 하자. 최소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야. 이해돼요? 봐봐. 만약에 여기에 x가 t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t를 경계로 왼쪽을 보는 거죠.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최소값을 m1이라고 하자. 그 다음 오른쪽 봐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최소값을 m2라고 하자. 이런 거야. 되니? 그럼 왼쪽 봐봐. 지금 쭉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죠. t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여기 m1이라는 게 뭐라고? ft. 맞지? 근데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은 누구야? 얘가 최소값이야. 얘를 x가 알파일 때라고 할까?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서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이 gt라는 애는 말이야. gt는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t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왼쪽에서 끄는 거야. 지금 극소값을 하나밖에 안 갖는 경우잖아요. 맞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왼쪽에 극값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 형태로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극값을 갖는 경우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때 t를 경계로 왼쪽 m1이 누구니? 그럼 얘가 ft야. m2가 누구니? 뺄 거야. 얘가 f알파지. 맞아? 선생님, 알파보다 오른쪽에 t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끊었어. 왼쪽에서 최소값 누구니? 극소값. 오른쪽에서 최소값 누구니? t에서의 함수값. 아,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땐 말이죠. 그때는 f알파 빼기 ft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경우에 y는 gt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의 차를 이야기한 거야. 차를 gt라고 하는 함수값. ft에서 f알파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가 gt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y는 gt라는 함수는 t가 알파일 때 그때 0이겠네요. 맞지? 왼쪽에서 ft 빼기 f알파 얘만큼 빼니까 여기에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축을 옮겨온 거예요. 그냥. 왜? f알파만큼 마이너스 f알파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에 x축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분계에서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니? 그리고 나면 오른쪽으로 왔어요. 얘는 뭐야? f알파 빼기 ft니까 위에 있는 애에서 부호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마이너스에 ft 빼기 f알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차이에 부호 바꾼 거야. 뒤집는 거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야. x축을 여기로 가져오고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은 빵! 이렇게. 얘가 y는 gt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계속 감소만 하는 형태의 y는 gt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1대1 대응. 이뻐. 아, 이런 상황이구나. 상황은 이해했어요?
근데 K가 양수인데 뭐라고 했냐면 GT가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수 T들이 이렇더래. 뭐라고?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뭐라고? Y는 GT라는 함수의 그래프랑 Y는 K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계속 교점이라 교점. 여기 T축이 있어. Y는 K라는 애. K가 양수니까 얘가 Y는 K인데 Y는 GT라는 애를 빵 그리면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있어. 이런 거야. 어디부터? 0에서부터 2까지.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있어. T가 0일 때도 1일 때도 2일 때도 T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말이야. 왼쪽에서 그래프 봐. 최소값에서. 오른쪽에서 그래프 봐. 최소값을 뺐는데 걔가 항상 일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정해. 얘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 맞잖아. 계속 내려만 오니까 얘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잖아. 아, 이런 상황이야. 빙고.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생각할 수 있겠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야죠.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는 몇 개? 3개. 극소값이 서로 달라요. 왼쪽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극소값이 달라요. 오른쪽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죠? 오른쪽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극소값이 서로 같아요. 짜잔. 얘들 중에 상수함수가 되는 애들이 있어. GT가 상수함수가 되는 애가 있어. T 빡 끊어서 어떻게 하자고? 왼쪽에서의 최소값, 오른쪽의 최소값 그 차이.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만약에 X는 T예요. 왼쪽에서 보면 얘가 M1이죠. 오른쪽에서 보면 얘가 M2지. 선생님 왼쪽에서 봤는데 최소값이 일정하네요. 오른쪽에서 봤는데 최소값이 일정하네요. 그럼 한 요점에서 끊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왼쪽에서의 최소값, 오른쪽에서의 최소값 얘들이 항상 일정한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랬잖아. GT라는 애는 말이야. M1 빼기 M2야. 근데 M1 빼기 M2가 K래. K는 뭔데? K가 양수인데. 왼쪽에서의 최소값 M1, 오른쪽에서의 최소값 M2인데 왼쪽에서의 최소값이 어때요? 더 커요. 오른쪽의 최소값이 어때요? 더 작아요. 이런 거야. 얘는 M1에서 M2를 빵 빼면 얘가 M1에서 M2를 빼니까 이거 마이너스 K잖아. 삑! 안 돼. 왼쪽이 더 작잖아. 안 돼. 얘도 분명히 X는 T 끊으면 최소값 M1, 최소값 M2 일정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얘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K가 0인 거예요. 찾았네. X는 T 끊었어요. 왼쪽 얘가 M1이야. 최소값. 오른쪽 얘가 M2야. 얘의 차이 이게 K라는 이야기지. 아, 왼쪽에서의 최소값이 오른쪽의 최소값보다 더 커야 돼. 그게 일정한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극소값 오른쪽이 더 작은 경우 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빙고. 여기까지 이제 한 2단계는 건너왔죠. 이제 얘를 스텝 3라고 할까요? 그래프 개형 결정됐습니다. y는 f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왼쪽이 조금 오른쪽이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야. 됐어요? 근데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얘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이야기. 아, 얘가 M1이 돼야 돼. 얘가 M2가 돼야 돼. 그러려면 말이야 여기가 X는 0이어야 되네. X는 0이어야 되네. 그래야 0에서 빵 끊었을 때 시작 스타트. 근데 2일 때까지야.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같은 높이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당 오면 여기가 이제 X는 2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는 왼쪽에서의 최소값, 오른쪽에서의 최소값 항상 일정한 거야. 이런 상황.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G4가 0이래. G4라는 건 무슨 말이니? T가 4일 때 그때 M1과 M2의 차가 0이니까 얘가 같다는 이야기지.
딱 끊어서 왼쪽 오른쪽 따로 왔는데 최소값이 서로 같대. 아, G4가 최소값 역할을 해야, F4가 최소값 역할을 해야 되네. 여기가 X4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끊어서 봤을 때 왼쪽에서의 최소값, 오른쪽의 최소값, 얘가 똑같이 F4가 되는 거. 함수의 그래프 찾았습니다. 조건들 다 찾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니? 이런 거죠. 인수 정의를 적당히 이쁘게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fx는 x라는 인수가 2개 있고요. x-2라는 인수가 있고요. x-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요. 근데 x는 4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얘는 f'4가 0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알파의 값이 나올 거야. 오,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 얘를 뭐 c라고 할까요? 0 넣었을 때 값, 얘를 c라고 합시다. c. 얘가 지금 이렇게 축이 있는 거니까 0,c.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났더니 f'4로 갑니다. 이제 fx는 전개하면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 x의 제곱 더하기 c예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2 더하기 알파 x의 제곱 더하기 4알파 x네요. 어차피 4를 넣을 거니까 4x 묶어낼까요? 4x를 묶어내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2 더하기 알파, 여기에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4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당연히 앞에서는 0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서 4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겠네. x에 4 넣어봅니다. 뒤에 있는 2차식에 4 넣었어요. 불러보세요. 16 마이너스 4 약분되고 6 빼기 3알파 플러스 알파, 얘가 0이야. 넘어가면 2알파가 10이에요. 와우, 찾았습니다. 알파가 5네요. 알파가 5예요. 알파가 5. 그럼 결국에 K라는 걸 찾아보세요. K 더하기 G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K라는 건 뭐니? 0부터 2까지 항상 일정하다며. M1 빼기 M2 이거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K는 얘는 F0 빼기 F4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빵 끊었어요. 마이너스 1에서 끊고 나면 G의 마이너스 1은 왼쪽에서의 최소값 M1, 얘는 F-1이고요. 오른쪽에서의 최소값 M2, 얘는 F의 4입니다. 자, 얘들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끝났죠? 0 넣습니다. 뭐 알파가 5야, 얘가 5야. 0 넣고 나면 얘는 C고요. 빼 4가 들어갑니다. 16 곱하기 32에 부호 바꿔. 그래서 마이너스 32 더하기 C 되니까 얘가 32예요. 이제 G-1만 찾으면 되네요. F-1.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습니다.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래서 18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F4는 이미 계산해뒀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더하기 C 되니까 얘가 50입니다. K는 32, G의 마이너스 1, 얘는 50. 그래서 정답 8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22번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뭐 만만치 않았어요.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계산 과정을 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뭐 오늘 성적이 어떻든 간에 이제 수능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문제 꼼꼼히 살피다 보면 한 달 후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EBS에도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 함께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수능날 2교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치를 알아주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저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